안녕하세요, 산책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술사진이나 음료사진을 찍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굉장히 혼술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집에서 술 한잔 드시면서 이걸 되게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렇게 찍었는데 핸드폰 들고 찍었는데 너무 밋밋하게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멀어지는 사진들을 찍게 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한번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에게 문의를 주신 게, 위스키 사진을 조금 더 맛있게 찍는 법, 그리고 뭐 인스타에 올릴 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위스키가 이렇게 두 병이 놓여 있는데, 뭐 한 병이어도 상관없고 두 병이 상관없습니다만 뭐 아무거나 일단 놓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세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죠. 위스키 사진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음식 촬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주변에 많은 오브제들을 넣어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심플하고 간결하게 메인 주제가 돋보일 수 있게끔 촬영하는 게 훨씬 좋겠죠. 사실 위스키 사진을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찍다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투명한 재질이고, 그리고 반사가 좀 심하죠. 특히 이 잔에 이렇게 위스키가 담겨져 있다 그랬을 때는 그냥 찍으면 되게 밋밋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라고 하죠. 그 빛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순간이 이렇게 투명한 것들을 촬영할 때, 빛이 투과되는 것들을 촬영할 때 빛이 그 중요성이 더 훨씬 강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조금 따라 볼까요? 조금만 따라 볼게요. 조금만 더 따를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따랐을 때 이 상태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냥 찍어 보면은 지금 조명을 안 쓴 상태로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미러리스나 이런 걸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광각보다는 조금 표준 이상으로, 저는 지금 광각 계열이긴 합니다. 이게 40mm니까 50mm 이상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는 인물사진 모드에서 곱하기 2 정도로 촬영해 주시면 50mm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찍고 싶다 그러면 85mm 정도, 실내에서는 그 정도의 거리감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50mm 정도 찍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40mm지만 예로 한번 찍어 볼까요? 지금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밋밋하게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호박색의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죠. 그럼 얘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빛을 뭐 조명이 없는데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명에 대해서 너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에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거에다가 앞에다가 냅킨 같은 거 한 장 걸고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45도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근데 휴대폰이 아니라 집에 뭐 간단한 LED 등이 있다 그러면 LED 등을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한테 있는 LED 등이 캠핑장에서 이렇게 텐트에 매달아놓고 이렇게 매달아놓는 LED 등이 있어요. 얘를 한번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뒤쪽, 이 잔의 뒤쪽 45도 정도에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얘도 뭐 제가 알리에서 샀던 건데 뭐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해도 뒤쪽에서 빛을 비춰주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잔 속에 액체가 투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한번 찍어 볼까요? 잔만 좀 강조해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찍히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병이 조금 더 예뻐 보이게 찍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얘를 주로 쓰는데, 얘도 뭐 이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LED 등이에요. 이렇게 불을 켜서 잔 밑바닥에 잔 하나만 갖고 찍어볼까요? 병 하나만 갖고 찍어볼까요? 바닥에 이렇게 놓고 올려주면 예쁘게 불이 들어오면 호박색으로 병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놓고 찍어볼게요. 그리고 안주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세팅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초콜릿이나 뭐 크래커 같은 것만 살짝 깔아놓고, 조리개는 너무 열고 찍어버리면 뒷 배경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조리개 살짝 조여서, 뭐 내가 갖고 있는 최소 조리개에서 2스탑 정도 조여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뒷 배경이 너무 다 날아가 버려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좀 어두울수록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재질도 나무나 어떤 텍스처가 있는,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긴 합니다. 맨들맨들은 플라스틱 재질은 조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더 찍어볼까요? 휴대폰에서 인물사진 모드를 켜고, 자, 이렇게 뒤로 조금 돌아서 찍어볼게요. 센터를 맞추고 초점 잡아주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로도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잔만 조금 타이트하게 더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빛이 조금 더 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 장 찍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사진을 좀 쉽게 찍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한 조명 하나, 이번 휴대폰으로 한번 라이트를 비춰볼까요? 휴대폰으로 라이트를 비춰볼게요. 휴대폰으로 라이트를 그냥 직광으로 그냥 비춰볼게요. 그냥 사실 원래 냅킨 같은 거 하나 깔아주는 게 좋긴 하지만은 없으니까 그냥 직광으로 비춰서 찍어볼게요. 이런 휴대폰 불빛 하나만으로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사진에 있어서 라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린 이야기라고 하죠. 이렇게 빛을 더해주면은 사진의 이야기가 훨씬 풍성해지고 고급스러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찍고 나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 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보정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보정이 굉장히 쉽게 돼 있죠. 그 전에 제가 목을 좀 축이고 맛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 크래커인데 요즘 꽂혀서 한 박스를 사서 먹고 있습니다. 자, 보정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조리개 수치가 4.5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더 낮춘다면은 너무 날아가니까 저는 한 2.8 정도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절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채도가 있고 선명도가 있습니다. 색 선명도를 조금 더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색 선명도는 채도랑 좀 달라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함, 그러니까 색온도를 조금 더 따뜻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올리고 하이라이트는 조금 줄여주고 섀도우는 살짝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보정을 하면은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정하실 때는 하이라이트는 조금 낮춰주시고 섀도우는 조금 올려주시고 텍스처를 조금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되고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색온도를 살짝 높게, 그러니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생동 카메라 그러죠. 바이브런스를 조금 올려주시면은 그냥 나쁘지 않게 사진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비네팅, 주변부 비네팅을 살짝 주시면은 더 완벽하게 예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앵글이겠죠. 앵글인데, 앵글은 여러 가지 앵글을 쓸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앵글이 제가 방금 전에 찍었던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찍는 앵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앵글일 겁니다. 가장 실패 없는 앵글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앵글 말고 그냥 이렇게 눈을 완전히 수평되는 위치에서 찍는 앵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썼을 때도 조금 더 색다른 시선으로 앵글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탑뷰로도 많이 찍으시죠. 하지만 탑뷰를 찍었을 때 느낌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탑뷰는 얼음이 든 그런 위스키나 어떤 음료들을 찍으실 땐 탑뷰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샷을 찍겠다 그럼 탑뷰는 전체적인 쉐입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예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면은 위스키 사진은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빛이죠. 빛은 좀 뒤에서 45도에서 역광으로, 역사광으로 이렇게 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그 위스키의 컬러감이나 어떤 투명한 느낌들을 잘 살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경과 소품은 조금 덜어내는 게 좋습니다. 간결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앵글은 뭐 눈높이로 가거나 45도로 가거나 탑비로 가거나 그 중에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보정을 통해서 최종 완성된 사진을 만들어내시면은 SNS에 올리실 때나 어디 내가 기록용으로 저장하시거나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위스키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맛있어.